자, 이번 시간에는 실전형 마케팅 전략 이론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마케팅 전략 이론들이 개별 기업에서 아니면 마케팅 학자로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제가 소개드리고자 하는 이론은 그래도 그 중에서도 실전에서 적용 가능한 이론들을 모아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수압 분석이라는 이론인데요. 수압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마케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제품의 강점과 약점,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의 기회와 위험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을 이해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국내의 마케팅 환경 분석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 수압 분석이라는 거는 국내의 마케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래서 내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강점과 약점 요인을 찾아내고요. 외부 환경을 분석을 해서 기회와 위험 요인을 찾아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분석 결과는요,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압 분석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아래 보시면 4가지 전략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럴 때 활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강점과 기회 요인을 결합한 SO 전략, 강점 요인과 위협을 결합한 ST 전략, 그 다음에 약점과 기회를 결합한 W 전략, 약점과 위협을 결합한 WT 전략.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가지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고요. 수압 분석표 사례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거는 이제 화장품 회사, 젤존 코스메틱이라는 회사의 제품을 분석해 놓은 건데요. 내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 장점은 우수한 품질이다, 기타 등등 몇 가지. 그 다음에 약점은요. 내부 환경을 분석한 결과 이 제품의 약점은 브랜드 인지도가 약하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외부 환경을 분석해 보니까요. opportunity, 기회 요인, 한류 열풍이 지속이 된다, 한국 대표 기업이 선전하고 있다 등등 몇 가지. 그 다음에 T 같은 경우에는 threat, 위험 요인은 한국 기업 간의 경쟁이 과다하다, 기타 등등. 이렇게 분석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분석을 하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기본적으로 4가지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 표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스마트폰 UV 살균기에 관한 수압 분석 및 수압 분석을 토대로 한 마케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은 건데요. 먼저 보시면 이 제품의 강점은 한국 브랜드가 중국 브랜드하고는 고급화해서 차별이 된다. 디자인이 좋다. 등. 그 다음에 위크니스는요. 경쟁 제품에 비해 가격이 높다. 색상이 단일하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오요인 왼쪽에 보시면 스마트폰 보급률과 건강에 있어서 경각시 증가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위험 요인은요. 카페, 백화점에서의 낮은 상용화, 초기 단계다. 진입이 어렵다. 따라서 요거는 분석관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이고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SO 전략, W 전략, 가운데 있는 ST 전략, WT 전략을 찾아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수압 분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분석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4가지 기본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케팅 목표 수립에 관한 이론이라는 거죠. 우리가 마케팅 목표를 수립할 때 중요한 내용은 뭐냐? 매출액, 이익률, 시장 점유율, 연도별 성장률에 관한 목표를 수립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마케팅 목표 수립 시 중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스마트 원칙을 적용해 가면서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트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S는 specific, 구체적인 목표. M은 measurable, 측정 가능한 목표. A는 achievable, 달성 가능한 목표. 그 다음에 R은 realistic, 현실성이 있는 목표. T는 time bound, 시간 내 달성한 가능한 목표. 총체적으로 이러한 원칙을 모두 적용을 해서 매출의 이익률, 시장 점유율, 연도별 성장률에 관한 목표를 수립해야 되겠다라는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STP 전략이다라는 거는요, 이건 합성어인데요. S라는 거는 시장 세분화, segmentation. 그 다음에 targeting, 그 다음에 positioning. 이 앞글자로 모아서 만든 거지요. 이 STP 전략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말레이시아의 화장품 시장을 처음으로 공략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뭐냐? 시장을 세분화시킨다는 거죠.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를 들면 소득 수준별로, 피부 타입별로, 남녀별로, 연령대별로, 소득 수준별로 이렇게 다양하게 세분화를 한번 시켜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타겟을 설정한다는 건 뭐냐면 세분화된 내용들을 모아서 공통점이 있는 부분들을 하나로 해서 포텐셜한 커스터머를 우리가 타겟으로 삼는 작업. 이걸 타겟팅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여성 중에 20대에서 30대 중에 소득 수준은 연간 3만 불 이상인 여성들 중에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 이상인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민족은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타겟팅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는 거는요, 그러한 타겟팅을 한 집단에 대해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포지셔닝 시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컨셉을 어떻게 인식시킬 것이냐. 이게 바로 포지셔닝 작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TP 전략이라는 거는요, 기업이 어떤 특정 국가를 처음으로 진출을 할 때 반드시 적용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이건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BCG 매트릭스라는 이론이 있는데요. BCG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약자고요. 이 회사는 전 세계적인 다국적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만드는 매트릭스인데요. 내용은 뭐냐? 자금의 투입, 산출 면에서 사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알맞는 처방을 내리기 위한 기업 경영 전략 수립의 분석 도구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그럼 쉬운 말로 뭐냐? 지금 우리 제품이 어떠한 면에서 판단해 봤을 때 어떠하냐? 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어떻다라고 확인이 되면 그러한 상태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마케팅을 해라 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화장품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데 변수를 두 개를 본다는 거죠. 왼쪽에 보시면 시장 성장률 높다, 낮다. 밑에 쪽으로 보시면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저 셀에 보시면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지고 높다, 낮다라고 구별해 보면 셀이 4개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 별 모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현재 잘 팔리고 있느냐, 잘 팔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그렇고요. 시장 성장률, 앞으로 좋다는 거죠. 그럼 저 별이 그려 있는 저 셀에 우리 제품이 만약에 포함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그거는 우리 제품은 시장 점유율도 현재도 잘 팔리고 시장 성장률이 좋으니까 저럴 경우에 저 제품은 적극적인 투자를 해라. 다시 말하면 스타 대접을 해줘라. 그래서 심볼이 저렇게 별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징 스타, 그러니까 적극적인 투자를 해줘라. 만약에 상단 오른쪽에 있는 퀘스천 마크에 해당이 된다. 어떻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은 잘 안 팔리지만 low니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좋다. 어떤 품목들이 거기에 많이 해당이 될까요? 대개는 신제품이겠죠. 개발품,
그쵸? 무슨 특허품, 아이디어 상품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죠. 저거는 말 그대로요. 저게 해당이 된다면 투자는 하되 한 번 더 생각해라. 한 번 더 생각해라. 신중한 투자가 요망이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전략을 써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왼쪽 하단부에 보시면 캐시플로우, 캐시카우. 이거는요. 현재는 잘 팔리지만 앞으로는 성장성에 대해서는 별로 그다지 좋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이랬을 때는 말 그대로 캐시카우. 현금화 전략을 써라. 캐시카우. 카우는 카우. 젖소는 젖소인데요. 짜면 젖이 아니고 돈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때 빨리 짜라. 현금화 전략을 써라. 그리고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단 오른쪽에 보시면 발바닥이 하나 그려 있죠. 무슨 발바닥일까요? 저거는 개발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우리 제품에 해당된다? 그러면 개 지급해라. 예, 빨리 떨어져라. 떨어져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거는 철수 전략을 써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BCG 매트릭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새롭게 마케팅을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시다라는 거죠. 물론 이 이론도요. 실전에 적용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제품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때 시장 성장률이나 상대적 시장 점유율 이렇게 간단하게만은 판단할 수 없다.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알고 적용해 보니까 잘 안 맞아서 내가 적용을 안 하는 거하고 아예 이론을 몰라서 적용 자체를 못해서 실수하는 거하고는 엄청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설명이 좀 돼 있는데요. 그래서 별, 셀에 해당이 되면 스타,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써라, 캐시카우는 어떻게 해라, 그 다음에 퀘스천 마크, 더하기 시장 어떻게 해라. 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앤서프 매트릭스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앤서프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경영학에서는요. 전략 경영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전략 경영이라는 게 우리가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반은 원래 러시아 사람인데요. 미국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이론적뿐만이 아니고 세계 유수의 다국적 기업에서도 많은 그 프로젝트를 이행했던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앤서프 매트릭스라는 거는 앤서프 박사가 주장한 성장 전략, 4가지 성장 전략 유형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업의 성장 방향과 위험도를 예측 비교 분석하여 기업의 마케팅은 물론 전체적 성장 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앞으로의 마케팅, 앞으로의 폭발적인 매출 신장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필요할 것이냐. 크게는 세 번째에 보시면은요. 침투 전략, 페네트레이션, 신시장 개척 전략, 마켓 디벨롭먼트, 신제품 개발 전략,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다각화 전략, 다이버시피케이션. 이 4가지 전략 중에 선택적으로 어떤 전략을 쓸 것이냐.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기업의 성장에 실제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나 이러한 것도요. 모든 업종에 모든 기업에 다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점도 있고요. 성장 전략 매트릭스 이론을 보면요. 첫 번째, 마켓 페네트레이션. 두 번째,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마켓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다이버시피케이션. 해서 4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마켓 페네트레이션이다 하면
제품과 마켓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의 제품을 가지고 현재의 시장을 공략하는 거고요.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는 새로운 제품으로 현재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고, 마켓 디벨롭먼트 전략은요, 현재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그 다음에 다이버시피케이션 전략이다라는 거는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의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도 한번 동참해보는, 시장을 침투해보면 마켓 페네트레이션 전략이 쓸 수도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시장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들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농심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블랙 라면 같은 경우에요. 라면 시장이 마켓 쉐어가 침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라면 시장에서 뭔가 조금 더 매출액, 마켓 쉐어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전략,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가진 블랙 라면이라는 걸 개발했다는 거죠. 라면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간식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 블랙 라면의 컨셉은 뭐냐면 한 끼 식사의 열량을 제공한다, 영양소를 제공한다, 이런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시장 내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한때나마 엄청난 폭발적인 매출을 기록했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중간에 우리나라 식품부인가요? 거기서 실제로 라면을 조사해 봤더니 한 끼에 영양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뻥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매출이 확 줄어들긴 했지만 초창기 컨셉은 엄청 좋았다는 거죠. 전략적으로는. 되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마켓 페네트레이션도 요거는 현재 제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장을 페네트레이션 침투하는 거고요. 마켓 디벨롭먼트 같으면 만약에 이걸 수출해서 도입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예를 들면 화장품을 가지고 싱가포르 시장을 공략을 하다가 싱가포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 그러면 말레이시아 시장도 이제 다 안정화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배 타고 건너가면 인도네시아 아니겠어요? 인도네시아. 북쪽으로 올라가면 태국, 베트남 이런 식으로 마켓을 넓혀가면서도 우리가 매출을 증대시킬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피스 믹스 팔리스 해가지고요. 우리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인데요. P로 구성되어 있는 4가지가 굉장히 마케팅 전술을 구성할 때 필요하다. 전략이 아닌 전술을 우리가 구사할 때 중요한 게 뭐냐? P로 시작된 4가지. 이것도 역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죠. 우리 교수님들이 아주 명석하시고 머리 좋으시고 그러면서 시간도 좀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P로만 쫙 뽑아놨다는 거죠. Product, Price, Placing, Promotion. 그래서 요 4가지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구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가격대에서 어떠한 유통 채널을 거쳐서 어떠한 홍보에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우리가 판매하겠느냐에 관한 실전적 전략이 바로 이러한 4피스 믹스 팔리시라는 그러한 전략 이론이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전적 전략 이론에 대해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온라인을 활용한 바이어 발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 하시도록 하겠습니다.